안녕하세요, 캐나다 알렉스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주공사를 찾았던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주공사가 뭐 하는 곳이냐면은 캐나다 이민을 하는데 이민국에 서류를 내고 각 진행 단계에 있어서 신청자가 해야 되는 액션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 같은 경우는 영주권을 일생에서 한 번만 따보지 여러 번 따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서류도 복잡하고 준비해야 될 것도 많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실수를 하고 싶지 않아서 서류 작업이나 프로세스를 같이 가이드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 이주공사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위니펙에서 밴쿠버로 지역을 옮기게 되면서 이민이 더 어려워졌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얘기를 못 보신 분들은 여기 링크를 가서 한번 먼저 확인을 해주시고요. 제가 매니토바 주에서 BC주로 오게 되면서 이민이 더 어려워졌습니다. 왜냐면은 BC주랑 온타리오 주에서는 이민을 위한 자격 조건이 더 까다롭기 때문에 이민이 더 어려워졌어요. 그리고 제가 BC주로 오게 되면서 갔던 학교가 공립학교가 아니라 사립학교였고, 또 졸업을 하고 나서 1년 동안 일을 할 수 있지만 그 1년은 익스프레스 엔트리에서 일 경력으로 쳐주지 않았고, 제가 그 네이버나 유튜브를 통해 공부를 했을 때 가능한 이민 방법은 단 하나였거든요. 그게 BC주 정부를 통한 이민이었는데 아마 온타리오를 갔으면 이민이 불가능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온타리오가 아니라 BC주였기 때문에 이민이 가능했고요. 물론 이민에 대해서 빠삭한 분이 보셨을 때는 그냥 한 가지 케이스이겠지만 이민을 제가 알아보는 입장에서는 주변에 저와 같은 케이스로 이민을 준비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때 생각했을 때도 이주공사에서도 나 같은 케이스는 많이 달아보지 않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고, 저 같은 케이스를 한 개라도 더 다룬 경험이 많은 이주공사를 선택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민을 할 때 이주공사를 끼지 않고 본인이 직접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비자도 넉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주공사 도움을 받기로 결정을 했고요. 어떤 이주공사와 함께 하는지가 중요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여러 군데를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한국에서 직접 고용주랑 연락이 돼서 LMI를 받고 캐나다로 오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사업장과 직접 같이 일을 하는 이주공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사실은 본인이 이주공사를 찾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저와 비슷한 분들은 이주공사를 직접 찾으셔야 하는데, 그때 제가 어떻게 찾았는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말씀드린 대로 저의 케이스는 제가 봤을 때는 흔치 않은 케이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했던 방법은 일단 구글 웹에 이주공사로 치면은 엄청 많이 나옵니다. 물론 외국 이주공사를 이용할 수도 있겠지만 한인이기 때문에 대화가 더 잘 되기도 하고 준비해야 되는 서류에 대한 이해도 더 높기 때문에 한인 업체가 더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어떤 이주공사는 첫 회 상담부터 비용을 요구하는 데도 있고, 첫 상담은 무료로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주공사에 전화를 돌려서 간략하게 내가 어떤 상태인지를 설명을 하고 얼마나 아는지 체크를 합니다. 그분들이 전문가이지만 제가 전화를 했을 때 모든 이주공사에서 제 케이스를 단번에 이해를 하지 못했어요. 물론 제가 설명을 잘 못한 걸 수도 있겠지만 사립학교 나왔고 1년 코업 과정이고 한국에 이만큼 경력이 있어서 같은 잡 타이틀로 구하려고 한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들으면은, 어떤 이주공사에서는 우리 해봤다, 그래서 너가 잡만 구하면은 서류 바로 넣을 수 있다, 영어 점수 얼마냐, 이렇게 얘기가 되는 이주공사가 있는 반면 일단은 오셔서 상담을 해봅시다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전화하면서 약간 조금 잘 모르는 게 느껴지잖아요. 전화로 이 사람이 잘 모르는구나, 돌려서 얘기하는구나, 조금 신뢰가 안 가는 거죠. 왜냐면은 저는 비용을 지불을 하고 이민을 하는 거고, 이민은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 서류가 하나가 잘못됐을 때, 미리 준비하지 못했을 때 딜레이가 몇 개월 생길 수도 있고, 저는 비자가 충분히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또 계약금을 내게 되면은 이미 그 이주공사와 같이 가는 거잖아요. 물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돈이 문제가 아니라 시간이 더 소요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걸 알아보기 위해 저는 이주공사에 전화를 돌리면서 사실은 물어보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 사람들을 약간 테스트하는 거기도 했어요. 이 사람이 얼마나 아나, 이 사람이 내가 영주권을 얻는 데까지 잘 데려갈 수 있는지 확인을 하는 거죠. 그러다가 한 이주공사랑 통화를 했는데 대답도 너무 잘 해주셨고, 그곳이랑 계약을 하고 이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주변에 거의 영주권자 아니면 시민권자밖에 없는데 본인이 어떤 방법으로 이민을 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조금 있었어요. 물어보면은 이주공사에서 알아서 해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뭔가 이주공사에서 영주권을 입에다
자기가 넣어줄 것처럼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본인이 어떤 스트림으로 들어가는지 알아야 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면은 그 각각 진행 단계에서 물론 이주공사에서 잘 챙겨줍니다. 알렉스 씨 이 서류 내세요 하면은 저는 서류만 갖다 주면 되고, 뭐 설명 좀 더 해주세요 이러면 해주면 되고, 이주공사에서 다 알아서 해주시는데, 어쨌든 그런 프로세스도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했으면은 더 실수했겠죠. 그러니까 100%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이주공사를 쓰는 게 아니라 안전하게 영주권을 딸 확률을 조금 높이고자 이주공사를 이용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영주권에 대한 책임을 다 이주공사에 주지 말고 본인도 조금 이렇게 관련해가지고 같이 하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데 결과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물어보고, 그리고 또 제가 이렇게 이주공사에 전화를 해보면서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것도 공부가 됐던 것 같아요. 뭐 이런 부분이 잘 이해가 안 갔는데 어느 이주공사에서는 모르는데 저쪽 이주공사에서는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식 조각 모음처럼 해가지고 저의 그 이민 플랜이 완성이 됐던 거죠. 결국은 뭐 계약은 한 군데랑 하긴 했지만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본인이 이민을 할 때 그냥 이주공사한테 다 맡기는 게 아니라 본인이 어느 정도는 알고는 있어야 된다 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사실은 그 자격 조건이 충분히 만족되시는 분이라면은 신경 꺼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점수가 커트라인이었어요. 제가 기억하기로 그때 BCPMP 커트라인이 90점인가 뭐 80 몇 점인가 이랬거든요. 제가 그 점수에서 2점인가 모자랐던 것 같아요. 그 드로우에서 뽑히지 않고 있었던 거죠.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저는 점수 계산을 맨날 하고 앉아있으니까 올리는 방법도 알았어요. 학력이나 경력 같은 건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바꿀 수가 없는데, 바꿀 수 있는 거는 영어 점수 그리고 연봉이었습니다. 그 셀핍 6점이 있었는데 7점을 따면은 뽑히는 상황이었어요.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7을 만들었어요. 근데 7을 만들고 난 다음에 서류를 업데이트 했더니 점수가 또 올랐습니다. 커트라인이. 그래서 저는 8점을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 됐던 거죠. 근데 저는 8점을 만들 자신이 없었어요. 겨우겨우 해가지고 스피킹 7을 만들었는데 8을 만들 자신이 없고 너무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회사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그 연봉을 조금 올려서 2불인가 올려가지고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민 단계에서 어느 단계인지 그리고 어떤 상태인지를 파악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은, 본인이 점수가 좀 모자르거나 하시다면은 뭐를 채워야 되는지 본인이 알 거예요. 왜냐면은 사실 이주공사는 이미 자격 조건을 충족시켜서 오는 사람들한테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지, 뭐 엄마 아빠처럼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일 경력 채워주고 영어 공부 시켜주고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내가 영어 점수를 올려야겠다, 혹은 일 경력을 더 쌓아야겠다, 아니면은 회사에서 연봉을 더 올려야겠다 라는 그런 동기부여가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민을 준비하시는 분들, 학생분들이 될 수도 있고, 학생분들 같은 경우는 졸업했을 때 내가 이민하려면은 나는 경력이 없고 캐나다에서 1년 경력을 만들어야 되며, 내가 1년 경력을 만들더라도 점수가 이만큼 모자르네, 그거는 그럼 연봉을 올려서 받아야겠다, 혹은 영어 점수를 올려서 만들어야겠다 라는 계획을 세우실 수 있기 때문에 학기 중에도 이주공사를 만나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영상은 이민을 준비하시는 분들, 학생들, 혹은 LMI를 받고 일을 하면서 영주권 서류를 넣을 준비를 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와서 열심히 일하고 영주권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미리미리 잘 준비하셔서 영주권을 따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